안녕하세요. 제가 아침마다 먹는 식단이고요. 오이, 파프리카, 사과, 오이고추예요. 오이고추, 그 다음에 달걀 뭐 하나에서 2개 정도 먹고 있고, 이 음료 같은 경우는 자몽이랑 레몬을 뭐 직접 짜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한 잔씩 먹고 있어요. 레몬이랑 자몽이 항산화 작용이 되게 좋고 시트러스 계열이 몸에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아픈 이유로 계속 먹고 있던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가 좀 많이 밝아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미 잡티 뭐 이런 게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얼굴이 많이 좀 환해졌다는 거, 몸 염증 잡는 데 좋다고 해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해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궁금해 하시고, 지인분들도 제일 많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목소리가 이런 느낌이라고? 단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우선 제가 그때 위랑 대장 내시경을 그 2023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복부 초음파도 괜찮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부인과 검진을 애기 아빠가 가라고 했으니 가봐야겠다 라고 해서 부인과 검진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수원에 아이들 낳았던 그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요. 매년 6개월마다 뭐 검진하라고 오라고 하면 맨날 검진을 갔었었는데 그 해 유독 1년을 안 갔어요. 그 해 유독 1년을 안 갔던 그 해 넘기고 2023년을 넘기고 2024년도에 이제 1월 10날 갔죠. 1월 10날 갔어요. 그렇지. 1월 10날 수요일날 아침에 혼자 신나게 갔어요. 아침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엄마도 그때 바쁘셔서 못 갔고, 원래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가는데 동생도 그날따라 유독 안 간다 그래가지고 전 또 그날따라 유독 또 너무 가고 싶어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는데 초음파 갑상선에 그때 9개 정도 흙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을 보면서 없어진 것도 있고 커지지도 않고 다 작아진 것도 있어서 문제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오른쪽 가슴을 보고, 이쪽에서 검사를 해주셨으니까 오른쪽 가슴을 보고 이제 왼쪽 가슴을 넘어가는데 왼쪽 가슴 할 때 말씀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불안했어요. 무섭고 왜 말씀이 없지? 그러다가 선생님 문제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요 하시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실 나와서 원장님 원장님실 앞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호명해서 들어갔더니 원장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되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약간 혼났어요. 혼났고 모양 하나가 좋지가 않다. 근데 원래 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져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퍼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옆으로 놓은 팔자 모양이었어요. 팔자 모양이었고 그렇게 모양이 나쁘지가 않은데 이런 모양을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좋지는 않으니까 우리 조직 검사 한번 해보자. 4개 정도로 떼낼 거야. 4개 정도로 떼낼 거예요. 그건 맘모틀면 떼낼 거예요. 근데 3개는 모양이 괜찮은데 하나가 모양이 팔자 이렇게 옆으로 놓은 팔자 모양이야.
모양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좋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 조직 검사를 먼저 하고 맘모톰을 뗍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먼저 해요. 조직 검사를, 근데 제가 그날따라 또 유독 오후에 일정이 많이 잡혀서 과격하게 운동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 다음날로 잡았어요. 목요일날 아침 수업을 일찍 마치고 10시에 가서 검사를 받아요. 얘도 맘모템이랑 거의 똑같다고 유사하게 갔다고 하시는데, 조직 검사가 저는 누워서 밑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들어갔고요. 정면 보이는 이쪽이었는데 밑에서 조직 검사가 들어갔고, 총으로 3번 탕탕탕 쏘시더라고요. 그 총 쏘기 전에 마취 주사를 먼저 했고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전 진짜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소리가 주는 그 공포감이 굉장히 컸고, 근데 왼쪽 가슴은 이렇게 다 시퍼렇게 한 달간 멍이 들었습니다. 멍이 들었고, 항생제를 주사를 그 당일날 맞고 그 다음날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별일 없겠지,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전화만 안 오고 문자만 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참 애석하게도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오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딱 10시 50분 수업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거기 이제 제가 저장해뒀던 그 번호가 뜨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부랴부랴 달려갔고, 병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해서 혹시 좋지가 않냐라고 저는 물어봤어요. 저는 결과가 궁금했거든요. 그 결과가 되게 궁금했어요. 떨리고 무섭고, 선생님께서,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빨리 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고,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노코멘트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병원에 갔고,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불효녀긴 하죠. 혼자 갈 걸.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갈 걸. 엄마를 모시고 갔고, 이제 교수님, 그 원장님께서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은경씨 암이에요 라고 했고, 저희 엄마가 굉장히 의연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냐, 그 큰 병원 3군데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산병원이랑 삼성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이 3군데를 빨리 예약을 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의료 파업되어가지고 그때 가장 되게 힘든 시기여서 빨리 예약을 해라 라고 하셨고, 저희 아빠께서 지금 이제 투석 중이세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투석 중이고, 제가 이제 경기권에 살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은 이제 제일 크고 규모가 크고 가까운 것은 분당 서울대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병실에 나오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대기가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대기가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2월 달로 넘어가더라고요. 1월 말, 2월 초, 빠르면 1월 말, 2월 초에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달려가서 그 원무과 이제 결제하시는 원무과 앞에 서가지고, 혹시 취소 자리가 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냐, 취소 전화가 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취소가 안 날 수도 있고 언제 날지도 모른다, 마냥 기다리셔야 된다,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그냥 그날 반나절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반나절을 기다렸고, 한 5시쯤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맨 마지막 타임이 하나 있다, 4시 타임인데 괜찮겠냐.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선생님을 만나 뵈러 갈 수 있게 됐어요. 유방암 교수님 선생님 만나 뵈러 가게 됐고, 이제 그쪽에서는 CD랑 또 이제 슬라이스 친 거, 그거와 그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그 주 금요일날 가서 교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 분서대가 저를 살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고요. 교수님께서 암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바로 그 산전 특례 등록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라에서 해주시는 암인 사람들한테는 5년 정도 산정 특례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로 등록하자마자 이제 검사해야 될 것들을 이제 천천히 차례대로 이제 검사를 시행이 들어가요. 검사 시행이 들어가고, 이제 그 조직 검사 같은 경우는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MRI를 촬영하고 초음파를 합니다. 초음파 이제 뭐 겨드랑이 리프절이나 전이 여부를 확인하시더라고요. 확인을 하시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야, 흉부 엑스레이 찍는 경우는 폐에 전이가 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복부 초음파랑 CT를 찍는데, 그거는 간이랑 복부에 전이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뼈 스캔도 합니다. 뼈 스캔 같은 것도 말 그대로 뼈가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PETCT를 찍는데, PETCT는 전신 여부를 찍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통원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40분 정도 찍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를 하시는 게 그거는 이제 저의 선택이라고 하셨고, 확인을 하는 게 좋은 게 혹여나 유전자 변이나 돌연 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제 아이한테 이제 그런 유전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브리카 검사라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브리카 검사였고, 그 안젤리나 졸리 분께서 하셨던 그 검사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비보험으로 진행했었던 걸 비보험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보험이라고 했고, 가격대가 조금 있었어요. 90만 원이고, 그거는 저희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해주지도 않았고, 또 따로 이쪽 그 병원에 나라에서도 해주는 게 아니어서 그건 오롯이 제가 9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90만 원이었고 제가 다 오롯이 이제 부담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이제 유방암 이후로 검진 받는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검사를 했었는데 130에서 140쯤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걸로 결제를 했고, 카드 결제를 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이 모든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워낙 암 환자분들 저처럼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밤에 가서 검사 받기도 했고요. 중간중간에 선생님께서 낑겨 넣어 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검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암 공격도가 높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암 공격 속도가 높았고 좀 나쁜 암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좋지 않은 암이었고요. 공격이 센, 그래서 3중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 이제 보시자마자 그게도 1.4cm라고 나왔는데 더 클 수도 있다. 은경씨 같은 경우는 항암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쁜 가발을 하나 사세요 라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고 검사를 받고 확실하게 이제 얼마만큼의 크기고 내 몸에 뭐 다른 데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항암을 들어갈 건데 항암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크기가 1.4cm 정도가 된다. 그 크기에다가 항암을 하게 되면 작아진대요. 작아지면 나중에 수술할 때 못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표시를 해야 돼서 그 암 부분에다가 이렇게 박아놔요. 표시제를 박아놓게 돼요. 그래서 그 표시제를 박으러 초음파 검사실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이제 구멍 이렇게 꼽고 열어서 안에다가 탁 표시제를 집어넣는데 초음파 교수님께서 계속 보시면서 갸우뚱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벌써 화들짝 놀라가지고 암이 아니에요? 저 너무 신이 났죠. 암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암이에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뭘까? 선생님 저 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계속 두면서 진짜 천천히 꼼꼼히 보시다가 모양이 암 모양이 아닌데 아니다. 혹시 어차피 지금 우리가 그 부위를 열어놨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바로 할 수가 있다. 혹시 조직검사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되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다행이죠. 암이 아니라고 하니.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러면 선생님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저희 교수님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 이은경 환자 조직검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제가 봤을 땐 모양이 아니라고 하셨겠죠. 더 이상 뭐 제가 들리지 않았고 그때는 조용조용 말씀하시더니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도 오케이가 들어갔고 저도 오케이가 들어갔고 초음파 검사 해주시는 교수님께서도 오케이가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조직검사를 해요. 마킹제를 했지만 표시제 마킹을 했지만 그래도 조직검사를 해요. 조직검사를 하고 시간이 꽤 이거 했었고 30분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혈까지 1시간 반 정도 가슴 제가 지혈이 이제 피가 조금 많이 나서 지혈도 했고 그냥 그 전에 이 조직검사 한번 전 병원에 섰을 때 엄청 많이 멍이 들어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가슴이 진짜 많이 멍이 들어있던 상태였어요. 이제 조직검사를 다 끝내고 밖에 나서 지혈을 하고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설날이 껴있었단 말이에요. 설날이 껴있어서 한 2주 정도가 걸렸어요. 2주 정도가 걸렸고 이미 검사 결과는 나왔지만 교수님을 만나 뵈는 건 2주가 걸렸어요. 설날이 껴있었기 때문에. 그때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했고 그래서 나 죽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애기 아빠한테도 히스테리 부리기도 했고 집기로도 던지기도 했고 죽기 싫다고 울고불기도 했고 그 2주가 너무너무 길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싶기도 했고 근데 교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만나 뵈러 갔고 교수님께서 지금 조직검사를 했는데 암이 나오지가 않았다고 빨리 수술을 들어갔으면 한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제 항암이 먼저가 아니라 수술이 먼저 한 다음에 항암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암은 맞다. 왜냐면 그 전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암으로 나왔기 때문에 암은 맞다. 그래서 이 진행 속도, 이 종양의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슬라이스를 다쳐서 조직검사를 다 해볼 것이다. 수술을 해서. 근데 지금 그때 당시가 의료 대란이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해서 3월 때부터는 이제 전공의들이 아예 안 나오는. 그래서 제가 수술 날짜가 3월 후반 20 며칠로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내가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같이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도 없고 날짜가 너무너무 많은 그 환자분들이 차 있고 지금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서 선생님이랑 가서 날짜를 잡아라라 해서 날짜를 잡은 게 3월 말이었고, 제가 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취소되는, 저는 언제든지 시간이 가능하니 중간에 취소 건에 대해서 혹시 땡기는 수술이 있다면 꼭 저를 넣어주셔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그날이 이제 2월 16일 날 교수님을 만나 뵀던 날이었었거든요. 그러고서는 딱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2월 22일이에요. 아이도 잊을 수가 없고, 제가 마음가짐을 잘 먹기 위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 제가 이렇게 운동하러 산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 동네에 있는 산을 매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걸었거든요.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마음이 조금 힘들어서 아침 일찍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회사 이제 출근시키고 저는 이제 산에를 막 이제 갔어요. 운동하면서 막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 9시 10분? 20분? 이 사이였어요. 아침 15분? 그쯤에 전화가 와서 이은경 씨 2월 29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다. 가능하시냐라고 해서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서서 가능하다고 막 심장이 막 달달달달달 떨리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이. 그렇게 해서 수술에 들어가게 돼요.